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들과 사회복지사 1급 과정을 함께 하고 있는 이선배입니다. 오늘은 1-1-24강 청소년기에 대해서 수업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배웠던 거 공부 많이 하셨죠? 예, 오늘은 늘 그랬듯이 복습을 하고 수업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이제 아동기 배웠었죠? 자, 아동기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복습하도록 합니다. 아동기에 해당되는 거 있죠? 학차별 발달 순서에서 프로이트 같은 경우는 어디에 해당이 된다고 했어요? 잠복기라고 했었죠. 구황남 잠복기. 그 다음에 에릭스는 근명성과 열등감. 그 다음에 피아제는 구체적 조작기, 융은 아동기, 콜버그는 인습적 도덕 단계라고 했었습니다. 이거 왜 중요한지는 다 알고 있죠? 그죠? 자, 문제 거의 여기서 나올 때는 이런 거하고 연결시켜서 문제 나오니까 여러분들 꼭 암기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앞에 했던 거. 자, 그리고 이제 신체적 특징 한번 보도록 하죠. 아동기 같은 경우는 여아의 성장이 빠르다 보니까 이제 아이들 보면은 여자아이들이 이제 남자아이들보다 키가 큰 경우가 많이 있죠. 그렇죠? 자, 그런데 이게 이제 바뀌는 게 언제라고 했어요? 네, 청소년기 때는 이제 남자아이들이 이제 여자아이들보다 더 커지죠. 그죠? 자, 그리고, 아동기 때 어떤 신체적 특징으로 알아둘 게 이제, 유치에서 영구치로 이가 이제 바뀌는 거, 기억해 두라고 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심리적 발달에 대해서 공부를 했었습니다. 보정 개념이 시작은 언제라고 했어? 시작은 유학이라고 했었고요. 획득은 아동기입니다. 그죠? 자, 꼭 기억해 두라고 얘기했었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조합 기술, 조합 개념, 이런 것들이 형성이 되고요. 논리적 사고가 이제 시작이 됩니다. 발달이. 그 다음에 이제 분류화와 서열화가 이제 개념에 대해서 획득을 하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자아중심적 사고에서 벗어나서, 타인의 입장에서 고려할 수 있는 조망 수용 능력을 획득한다라고 이야기했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정서 상태가 비교적 이제 안정화 단계에 들어간다라고 얘기했었었지. 아동화 때는 여러분들이 이제 유아기 때는 어땠어요? 이제 자주 바뀐다고 했었죠. 그게 아니라 아동기 때는 어느 정도 안정화 단계에 들어간다. 기억해 두고. 그리고 이제 읽기뿐만이 아니라 이제 쓰기까지도 다 가능하죠. 그렇죠? 자, 언어 발달되고 가역적 사고가 가능한 시기라고 이야기했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사회적 발달에 대해서 이제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이제 학령기라고 하죠. 아동기 때 이제 학교를 들어가다 보니까 어떤 생활의 장이 가정에서 어디로 바뀌어요? 학교로 바뀌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엄마 아빠의 품에서 벗어나서 학교에서 이제 학교 친구들 또 학교 선생님들과의 관계가 돈독해지는 시기가 이 시기고요. 자, 그리고 이제 이때는 이제 또래 친구들이 많이 생기기 시작하잖아. 그래서 또래 친구들과 어울리기 시작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도단기라고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운동도 팀 훈련 같은 것도 하죠. 축구 같은 거, 뭐 배구, 야구 이런 것들 많이 하죠. 자, 그래서 이때부터 이제 어떤 개인의 목표보다도 어떤 단체의 목표를 상위에 올려놓는 그런 것도 배우게 되는 시기가 아동기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때부터 이제, 막 각종 연예인들, 이제 우상화되고 막 이러죠. 대중매체의 영향으로. 자,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 나이가 되면서 이제 등교를 거부하는 학교 공포증이 나타난다라고 했었죠. 자, 그리고 도덕성 발달 단계는 언제 아동기는 자율적 도덕성이야. 그죠? 이거는 여러 번 했었으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다 알 거예요. 자, 여기까지 이제 아동기에 대해서 이제 복습을 해봤고, 이제 청소년기에 대해서 이제 쭉 나가도록 할 텐데, 청소년기가 이제 13세에서 18세로 이렇게 나와 있죠. 그죠? 그런데 굳이 이거 막 기억해둘 필요는 없다라고 했어요. 그렇죠? 연령대가 이제 어떻게 제시하는 게 다 틀려. 여러분들 청소년 기본법 같은 경우는 청소년의 나이가 9에서 24세, 9세에서부터 24세 가지고 정해져 있고요. 그 다음에 청소년 보호법 같은 경우는 19세 미만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이 나이에 대해서는 너무 이제 민감하게 받아들이지 말고,
어렴풋이 요 정도 되겠구나 생각하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그렇게 생각해서 문제를 풀어내야 돼요. 알았죠? 자, 그리고 요기시 관련돼서 이제 꼭 이 선배가 해야 되는 거 앞에 있는 학자들을 다시 한번 이제 정리하는 겁니다. 자, 프로이트 같은 경우. 프로이트. 구항남 잠생 마지막이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청소년기까지가 대부분 마지막인 분들이 많아요. 그죠? 에릭슨하고 용 빼놓고는 대부분 이때까지죠. 그래서 프로이트는 언제? 이 시기가 이제 생식기였죠. 생식기였고. 그 다음에 에릭슨. 신자, 죽은 자. 그렇죠? 자아정체감. 청소년기 때 에릭슨 같은 경우는 자아정체감이 확립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자아정체감 대 역할혼란. 그래서 자아정체감만 적어줄게요. 자, 에릭슨 자아정체감 정리해야 되고, 그 다음에 융은 여러분들 그냥 청소년기, 성인 초기 이 정도만 알아두면 되고, 자, 그 다음에 피아제 같은 경우 시험 많이 나오니까 여러분들 잘 알죠? 자, 무슨 조작기? 응? 감전은 구시대의 형벌이다. 마지막 형식적 조작기. 형식적 조작기. 그리고 홀버그 같은 경우는 홀버그 3, 4단계죠? 그렇죠? 인습적 도덕 발달. 자, 요렇게 학자별로 어느 시기에 해당되는지는 여러분들 꼭 정리하고 들어가야 돼요. 알았죠? 자, 요렇게 정리가 됐으면, 자, 이제, 문제가 아니죠. 내용을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벌써부터 문제 들어가면 안 되지. 자, 제일 먼저 이제 신체적 발달 나옵니다. 13세에서 18세까지고요. 제2차 성장 급등기라고 나옵니다. 제1차 성장 급등기는 언제야? 영아기 때지. 그렇죠? 영아기 때. 이거는 여러분들 영아기 때 할 때 다 기억나시죠, 이제? 그래서, 이렇게 기억을 해두는데, 여러분들이 그냥 참고적으로 기억해 두세요. 참고적으로. 이제 대부분이 이제 아이를 가리키고 이제 키우는 부모들이 많다 보니까, 참고적으로 기억해 둘 거는, 이제 신체적 발달이 있죠. 이런 외형적인 거, 이런 것들이, 청소년기 때는 그 자아 존중감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고 그렇게 이야기들 해요. 학자들 틈에서는. 그래서 신체적 발달이 잘 돼 있는 아이들 같은 경우는 자존감이 이제 좀 높고, 그렇지 않은 아이들 같은 경우는 자존감이 좀 낮은 그런 성향이 나타나기도 한다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참고적으로 자존감과도 이 시기 같은 경우는 영향이 있구나라고 여러분들 머릿속에 기억을 해두고 넘어갑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제2 성장 급등기 같은 경우는 앞에서 얘기도 했지만, 남성이 이제 여성보다 이제 크다고 했었죠? 이런 거 기억해 두고, 그 다음에 이제 성적 교숙에 대해서 나옵니다.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사춘기, 그 다음에 제2차 성징기, 2차 성징이 나타난다라고 해서 2차 성징기라고도 하고요. 그 다음에 성별 호르몬, 남성은 안드로겐, 여성은 에스트로겐, 프로게스테론 이렇게 나오죠. 이 얘기는 뭐냐면, 이런 성별 호르몬, 이 안드로겐이라든지 에스트로겐, 프로게스테론이 급격하게 다량 분출되는 시기가 바로 언제야? 청소년기 때예요. 호르몬이 다량 분출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성징기가 나타나는 거야. 특징이. 남자, 여자의 특징이. 여성 청소년 같은 경우는 이제 가슴이 커지고요. 그렇죠. 엉덩이가 커지고, 이제 초경을 하기 시작을 하죠. 그렇죠. 그 다음에, 남자 청소년 같은 경우는 이제 근육량, 그렇죠. 근육량이 이제 단단해지고요. 지수가 높아지고, 이제 골격계가 형성이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아기를 낳을 수 있는 이제 사정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발전을 하기 시작하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성적 성숙되는 사춘기가 이루어지고 어떤 제2차 성장기가 나타나는 원인은 뭐다, 여러분들? 이런 호르몬의 과다 분출이다라는 거 기억해 둡니다. 알았죠? 자, 그래서 이 정도 정리해 두는데 한 가지 더 기억해 둘 거는 상식적이야, 이것도. 어떤 호르몬이 이런 다량 그 분비가 있죠. 어떤 이게 신체적인 성장뿐만 아니라, 성징뿐만 아니라 어떤 감정 기복에도 원인이 되기도 한다라니까 그것도 여러분들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다들 애 키우는 부모들이니까 될 사람들이 있고, 그래서 감정 기복이 막 이렇게 나타나면 호르몬이, 우리 애가 호르몬이 과다 분비되는구나라고 생각하고 그냥 넘어가셔야 돼요. 알았죠? 이놈의 새끼 여태까지 키워놨더니 이거 부모한테 댐비고 막 이런다고 막 욕하고 막 이러면 안 돼요. 알았죠? 딜렉스. 우리 그 청소년기 자녀들을 본 부모들은 항상 딜렉스 해야 돼. 자, 별 수 없습니다. 이 때가 지나가면은 좀 나아져요. 자, 그리고 조숙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조숙이라는 말은 여러분들 뭐를 얘기하는 겁니까? 또래 아이들보다 신체적 발달이 앞서는 거죠. 신체적 발달이 앞서는 거야. 그래서 이제 남자아이들 같은 경우는 뭐 중학교 다 됐는데 이제 수염도 나고 막 겨털도 나고 막 이러죠. 여아들도 그런데 이렇게 어떤 신체적 조숙이 일어났을 때 남자 아이들 같은 경우는 긍정적인 자아 개념이 나타나는데 반해서 여자아이들 같은 경우는 또래와 어울리지도 못하고요. 그런 경향이 나타나고, 그런데 성에 좀 일찍 눈에 뜨기 또 시작한답니다. 조숙한 아이들은. 그리고 이제 신체 불만족, 이제 자기가 뚱뚱하거나 막 그러면은 거기에 대해서 이제 불만족으로 이제 안 먹거나 거식증 이런 거 있죠? 아니면은 이제 많이 먹거나 폭식증, 이런 어떤 섭식 장애가 나타난다는 이야기예요. 뭐 우리 남자분들 같은 경우는 한번 다 어렸을 때 우리 청소년기 때 생각해 보면 그럴 거야. 우리는 남자들 같은 경우는 있죠. 딱 중학교 때나 이렇게 조금씩 이제 솜털 같이 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더 나려고 일부러 막 깎고 막 그랬어요. 그게 이제 굉장히 이제 큰 어떤 우월감이야. 우월감이고, 이제, 뭐, 겨털 나면, 야, 나 겨털 난다. 이렇게 딱 하고, 알통 막 이러고 막 이랬었는데, 남아하고 여하고 좀 틀린 것 같아요. 그래서 남아는 어떤 긍정적인 자아 개념, 특히 어떤 부분에서 이제 긍정적인 자아 개념이 두드러지냐면 어떤 이성 친구와의 관계에서 어떤 자아 개념이 더더욱 좀 높아지는 그런 성향이 나타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래서 조숙이라는 거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고요. 이거 어려운 부분 하나도 없죠. 어려운 부분 하나도 없죠. 대부분이 이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배웠던 거고, 아니면 이제 중고등학교 사회 시간에도 배웠던 거고 그런 거니까, 어려운 거 없이 그냥 쭉 읽고 넘어가도 됩니다. 자, 성장, 신체적 양적 변화. 이거는 앞에서 얘기했었죠. 성장, 성숙 기억나죠? 성숙은 이제 유전적인 거라고 얘기했었고요. 자, 그리고 이제 여기까지 이제 나갔고, 다음 장 한번 보도록 합니다. 심리적 발달 나옵니다. 심리적 발달. 심리적 발달은 모든 이제 시험에는 좀 자주 나와요. 뭐 아동기도 그렇고 유아기도 그렇고 심리적인 발달은 시험 문제 잘 나오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알아두시고, 우선 이제 자아정체감이 확립하는 시기다라고 나오죠. 뭐 이거 어디서 배웠던 거야? 에릭슨에서 우리 계속해서 나왔던 거야. 그렇죠? 자아정체감이 확립하는 시기인데 청소년이 어떤 중요한 과제라고 이야기했었었죠. 그렇죠? 근데 자아정체감이라는 건 뭐라고 했었어? 이 선배가 이 얘기 했었잖아. 그때 수업, 에릭슨 수업 나갈 때. 뭐라고 했었어? 기억 안 나?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어떤 과거의 자신과 현재의 자신을 같은 존재로 지각하고 인식하는 거. 그걸 이제 자아정체감이라고 했었죠. 사전적 개념입니다. 사전적 개념. 자, 그래서 자아정체감 확립 과정에서 청소년이 중요한 과제죠. 어떤 정서적 동요를 경험하기도 한다라고 기억해 두고요. 이 자아정체감에 관련된 이론으로서 마샤라는 분이 이제 이거를 만들어 놨었어요. 이것도 여러분들도 어떻게 돼? 이런 거 딱 만들어 놓으면 시험 문제 쫙 내기 좋으니까 이제 우리 출제자분들께서 요거 시험 문제 자주 나오는 거 아마 봤을 거예요. 어렵지는 않은데 여러분들이 이제 외우고는 있어야 돼. 외우고는 있어야 돼. 자, 이게 뭐냐면 간단한 겁니다. 어려운 것도 아니에요. 자, 우선은
우리가 이제 현실에서 뭐를 겪게 되냐면 위기를 겪게 되죠. 위기를 겪게 되는데 이런 위기 속에서 얼마나 그 위기 속에서 전념할 수 있고 몰입할 수 있냐 그거를 따지는 거예요. 알았죠? 어떤 현실의 위기에서 얼마나 어떤 몰입할 수 있고 전념할 수 있는가를 따지는 거를 보고서 아 얘가 이제 정체감이 어느 정도 형성이 됐다 안 됐다 이거를 이제 말하는 건데 우리 이게 마샤 2분의 이야기입니다. 자 분명 한번 보도록 하죠. 우선 위기 상황이 왔었어. 위기 상황 동그라미는 이제 왔다라는 얘기야. 위기 상황이 왔는데 위기 상황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얘는 잘 전념해. 자, 그러면 얘는 뭐 했다는 얘기야? 자아 정체감이 성취됐다라는 얘기야. 알겠죠? 어려운 거 아니죠? 그렇죠? 자, 그리고 위기가 왔어. 그런데 전념을 못해. 얘는 어떻다라는 얘기야? 유예. 아직 뭐야? ing 중이란 얘기야. ing. 즉, 진행 중이란 얘기야. 그렇죠? 자아 정체감이 진행 중이란 얘기고. 자, 반면에 위기가 없는데 얘는 뭐 할 수 있어? 전념할 수 있고 몰입해. 이야기는 얘는 어떤 애들일까요? 이 선배 같은 경우는 오랫동안 이제 아이들을 가르치다 보니까 이런 애를 많이 보죠. 이런 애들은 어떤 부모님이 제시한 것들 있죠. 부모님이 제시한 어떤 그 정체감을 그대로 이렇게 수용하는 애들이야. 부모님 말씀을 잘 듣는 애들. 이러는 아이들 같은 경우는 인생 살면서 이렇게 이 선배가 살아보니까 실패할 확률은 굉장히 적어요. 실패할 확률은 굉장히 적어요. 그런데 큰 어떤 도전적인 거는 하지를 못해. 장단점은 있지만 애가 어떻게 돼? 그대로 잘 살긴 잘 살아. 크다란 어떤 기복 없이 그걸 잘 사는 애들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부모들이 제시한 어떤 정체감 그대로 이제 받아들여 가지고 수용하는 그런 경우를 뭐라고 한다? 그거를 유실이라고 합니다. 알겠죠? 자, 이거를 유실이라고 하는 거야. 뭐 개인적으로 이 선배 생각으로는 좋아하는 성향이에요. 이런 친구들 같은 경우는 이야기해도 좀 바른 아이들이 많고 좀 이제 공부도 또 나름대로 어떤 상황에서도 좀 열심히 하려고 하고 이런 친구들이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제일 좋은 거는 뭐 요거죠. 위기 상황에서 벗어난 거 성취죠. 자아감 성취된 거. 자아정체감 에 관련돼서만 이제 관련된 이론이에요. 이제 이 선배가 얘기한 거는 그냥 실질적인 그냥 얘기고 그냥 받아들이세요. 자, 그리고 혼란이라는 거는 뭐냐면 위기감도 없었고 전념도 하지 않아. 이 얘기는 뭐냐? 자아정체감에 대한 의문도 없어. 그리고 노력도 안 해. 노력도 안 해. 나 몰라. 이런 거. 자아정체감이 뭐요? 우리 뭐 개차반이라고 하죠. 이런 거를 자아정체감 혼란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예로서도 문제가 나올 수가 있는데 요 자체적으로도 문제가 나올 수가 있어요. 알았죠? 그래서 어려운 건 아니죠? 그래서 마샤의 자아 정체감 이론 요 정도만 정리를 해두고 넘어가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심리사회적 유예기 이렇게 나오죠. 청소년기는 인생의 실험 기간이다. 라는 이야기예요. 그렇죠? 뭐 심리적 유예기 어디서 배웠어요, 여러분? 다 고등학교 다 배웠어. 사회시간에 다 배운 거야. 그렇죠? 다 배운 거야. 그래서 인생의 실험 기간이고 결정해야 할 일들을 미리 실험해 보는 거야. 한번 해보는 거야. 응? 그래서 실패해도 괜찮아. 어떻게 돼? 괜찮아. 그러니까 한번 해보는 거야. 그래서 유예해줘. 집행도 유예하잖아, 여러분들. 뭐 벌 받았을 때, 그죠? 벌 받은 게 아니라 죄 졌을 때 이제 초범 같은 경우는 집행을 유예하잖아. 이렇듯. 그래서 어떤 인생에 잘못되고 실패한 것도 한번 도전해봐. 도전해봐도 그때 어떻게 되는 거야? 실패해도 상관없는 기간이야. 이때는. 그래서 이때를 심리사회적 유예기라고 한다라는 거 기억해두고. 자, 그 다음에 질풍노도의식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여러분들 아주 청소년기 나오면 대표적으로 나오는 내용이죠. 그렇죠? 그래요. 그래서 이거는 어떤 내용이냐면 간단하게 이야기하자면 왜 질풍노도의식이 청소년을 대표적으로 하는 얘기인데 이것도 이제
뭐 신체적으로 막 청소년기 때는 뭐 급격하게 변하잖아. 그래서 막 성적, 성숙도 일어나고 그러면 여러분들 참고적으로 기억해 둘 거 심리적으로도요. 아이가 상당히 불안하고 우울해져요. 알았죠? 이게 신체적 어떤 변화와 어떤 정신적 우울감도 함께 나타납니다. 알겠죠? 그래서 어떤 불안정한 상태를 보여요. 불안정한 정서 상태를. 알았죠? 그래서 어떤 이런 질풍노도의 그런 어떤 반응을 보이기 시작하는 거야. 이해를 해줘야 돼, 우리가. 아이가 신체적으로, 성적으로 막 성숙해졌는데, 그러면서 신체의 변화를 막 겪잖아? 근데 정신적으로도 이제 성인으로서 막 불안이나 우울 막 이런 것들이 나타나는 시기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 딜렉스 해야 돼. 알았지? 예. 이 왼수 같은 새끼 막 이렇고 그러면 돼, 안 돼? 안 되는 거야. 알았죠? 예, 자, 그렇게 기억해 두고. 자, 그 다음에 심리적 이유기다라는 얘기는 뭐냐면, 아이가, 이제 집에 나가고 싶어 해. 응? 바깥에서 독립하고 싶어 하는 그런 것과 또 이제 입고하고 싶은 집에서 그냥 힘들거나 힘드니까 집에서 있고 싶은 그런 어떤 감정이 번갈아 가다 나타납니다. 두 감정이 다 나타나요. 그래서 양가 감정이 나타나는데 그걸 어떻게 한다? 심리적 이유보다 독립하려고 하지만 기반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아직 못하는 상태. 그거를 이제 심리적 이유기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제2의 반항기다라고 나오고 제1의 반항기는 언제 유아기였었죠? 그래서 제2의 반항기인데 또 참고적으로 해둘 거. 애기들 막 이거 보니까 우리 전체적으로 이게 뭐 질풍, 심리적 애들 보니까 우리 이 정상적인 아이는 아니지요. 청소년기 때. 그렇죠? 청소년기 때 정상이, 우리가 봤듯이 이게 정상이야. 청소년기는 이게 정상인데 우리가 눈으로 우리 사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정상인 성탄 아니잖아. 받아들이기가 어렵잖아. 그렇죠? 중2, 중3. 어떻게 제정신 애들이라고 걔들 보입니까? 안 보이지. 그렇다라고 해서 체벌이라든지 어떤 강압적인 거 이런 거는 역효과가 날 수 있다라고 합니다. 알겠죠? 그런 거는 좀 자제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 선배 같은 경우는 어떻게 했냐면 그냥 참고적으로 이 선배의 목표는 뭐였었냐면 이 선배 같은 경우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셔가지고 아버지에 대한 어떤 교육을 못 받았어. 근데 우리 어머니가 무지하게 그냥 강압적으로 교육을 시키셨어요. 자, 뭐 소위 말해서 옛날에는 애비 없는 자식으로 키우면 이제 버릇없이 길러진다고. 그래서 뭐 하면은 막 맞고 그랬어. 그래서 이제 그러다 보니까 엄마하고는 이제 막 관계가 안 좋아졌죠. 그래서 이 선배는 아들 하나 있는데 어렸을 때 키울 때 무슨 생각을 했냐면, 얘가 이제 나중에 무슨 안 좋은 일이 있고 어렵고 그런 일이 발생했을 때, 자식 낳았을 때 영아기 때 얼마나 이뻐. 근데 그런 일이 있을 때, 그냥 친구처럼 찾아올 수 있는 아빠가 되어주자. 그게 이 선배의 자식 키우는 목표였었어요. 단 하나 목표. 그냥 나중에 얘가 성인이 됐을 때, 아기 때 이제 봤는데, 아기 때 이제 그 애를 보면서 얘가 성인이 됐을 때 그냥 친구처럼 어려울 때 찾아와 주는 그런 부모가 되어주자라는 게 목표였었어. 근데 그거를 이제 지키기가 솔직히 이제 청소년기 거치고 이제 지금 아이가 이제 20대니까 우리 아이가 되기까지 그거를 이제 하기까지가 쉽지는 않아. 근데 다른 집 아이들보다는 이제 그거를 어느 정도 이제 하려고 노력을 하다 보니까 다른 집 아이들보다는 아빠를 대하는 거를 굉장히 쉽게 대해. 같이 목욕도 하고, 한 번도 목욕을 같이 안 간 적이 없었어. 20살 넘을 동안. 그래서 항상 무슨 일이 있으면 아빠한테 전화하고 이러니까 친구처럼 많이 그래도 대해주니까 그래서 고맙긴 합니다. 근데 지금 이렇게 키우고 보니까 청소년기 때 이럴 때 좀 막 안 좋고 막 이럴 때 그냥 내가 참고 릴렉스 한 게 그래도 효과가 좀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긴 해요. 참고적으로 하는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됐고요. 자, 이제 넘어가도록 합니다. 형식적 조작사고 나옵니다. 자, 형식적 조작사고, 뭐 다 기억나죠? 그래서 이제 추상적, 연역적, 조합적 사고 나타나는데, 여기서 꼭 기억해 둘 거,
조합 기술 하면은 여러분들 아동기야. 조합적 사고 하면은 청소년기입니다. 뭐 추상적, 연역적은 여러분들 앞에서 계속 배웠던 거니까 다 알 거야. 그죠? 자, 그래서 조합적 사고와 그다음에 조합적 기술이 있죠. 구분해서 기억해둬야 돼. 알았죠? 이거 구분해서 기억해두고 앞에서 계속 했던 거니까 기억해두고요. 그다음에 이제 자기중심적 나옵니다. 뭐 자기중심적 계속해서 나왔던 거야. 우리 언제 때? 유아기 때 자기중심적 사고였었죠. 그런데 이제 청소년기 때의 자기중심적은 상상적 청중, 개인적 우화 이런 성향이 나타나요. 이거 이제 엘킨트라는 학자가 이제 표현한 건데 상상적 청중이라도 하고요. 상상 속의 어떤 관중이라고도 합니다. 자, 그래서 청중, 관중 이거는 여러분들 무슨 뜻이냐면 청중, 관중 무슨 뜻입니까? 나를 쳐다보고 있는 거잖아. 그렇죠? 청중, 관중. 무대 위에 올라가지고 내가 무대 배우야. 주인공이야. 내가 주인공. 주인공은 나야, 나. 주인공이고 밑에 이제 쫙 청중들이 나를 쳐다보고 있는 거야. 알았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 자신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걸 상상적 청중, 상상 속의 관중 이런 표현을 씁니다. 애기들이 이런 형 갖고 있다라는 얘기야. 알겠죠? 좀 생각해보면 그렇잖아. 그렇죠? 아무도 관심 안 갖지만 이거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성인이 돼도. 내가 봤을 때 특히 우리 여성분들 중에선 많아요. 생각보다. 자, 그 다음에 개인적 우화라는 건 뭐냐면 자기 혼자 소설 쓰는 거야. 자기 혼자. 그래서 자기가 이제 배트맨 되고, 슈퍼맨 되는 거야. 그래서 자신의 어떤 감정이나 생각이 자기가 너무나 독특해가지고, 너무나 독특하고 또 뛰어나서 그래서 내 생각이나 이런 것들을 남들이 이해를 못한다고 생각하는 거야. 너무 뛰어나기 때문에 내가. 소설 쓰는 거지. 이런 걸 뭐라고 한다? 개인적 우화라고 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청소년기 때 자기 중심적 사고에서 나타나는 두 가지, 이거 엘킨트가 이제 표현했던 것 두 가지 정리해 두고요. 그 다음에 부정적 감정의 경험이다 이렇게 나오는데 부정적 감정이라는 거 앞에서도 계속 이야기했지만 질풍노도의 시기를 거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신체적 성장하고 어떤 심리적으로 불안한 상태를 계속 걷잖아. 그렇지? 네, 그래서 어떤 과도한 이런 불안을 경험하면서 어떤 경향에 빠지냐면 고독에도 빠지기 쉽고요. 응? 또 이제 방 안에 딱 문 닫고 들어가가지고 혼자 있고 싶어하는 그런 경향이 나타납니다. 뭐 다 겪어봤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부정적 감정이 이제 경험하게 된다라고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성적 자아와 현실적 자아의 괴리감 이렇게 나오는데 이상적 자아라는 건 말대로 뭡니까? 자기가 되고 싶어하는 자기죠. 그렇죠? 자, 이거와 어떤 현실의 자아와 어떤 그 괴리가 맞지 않아. 내가 뭐 멋있는 교수가 되고 싶은데 성적 딱 받아오는 건 몇 점 나와? 반에서 이제 뒤에서 1등, 뒤에서 2등 이런단 말이야. 그럼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 그렇죠? 자, 어떤 현실과의 괴리감이 나타나기가 언제다? 청소년 시기다. 뭐 부담감 없이 그냥 넘어가서 여러분들 공부하면 됩니다. 그냥 쭉 읽고서 다 배웠던 거고 여러분들 중고등학교 때부터 계속 다 배웠던 것들이야. 알겠지? 자, 그럼 이제 문제 풀어보도록 합니다. 사회적 발달. 이게 내가 참 정신이 없지. 사회적 발달. 또래 집단. 알겠죠? 이거는 또래 집단 같은 경우는 학교 청소년 같은 경우는 이제 애착 대상이 부모에서부터 이제 친구로 옮겨오고요. 그래서 부모로부터 독립하라는 경향이 나타난다. 독립하려는 하지만 하지 못한다고 했었어요. 알았죠? 자, 그리고 이전보다 조직적이고 구성원은 이질적이다. 이건 뭐냐면 또래 집단에 대한 설명입니다. 예전에는 여러분들 아동기 때는 어떻게 됐다고 했어요? 이제 반 친구들 같은 또래 이랬잖아. 그렇죠? 반 친구들 위주 아니면 동네 친구 위주 이렇게 모였는데 그 구성원들이 좀 더 어떻게 된다라는 얘기야. 좀 더 이질적으로 모인다는 얘기야. 인터넷으로도 모이고요. 아니면은 자기가 원하는 취미 생활에서도 이제 모이고 특기 생활에서도 모이고 이렇게 다양해지고 이전보다 조직적이고 또 이질적이다. 다양하게 모인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5번 봅니다.
마샤의 좌정체감 이론에서 다음이 정체감 상태를 설명하는 것으로 옳은 것은 하면서 16회 문제 봅니다. 철수는 어려서부터 변호사였던 아버지의 영향을 받아 법조인이 되는 것을 꿈으로 생각하였고 사회에서도 유망한 직업이라 생각하여 법학과에 진학하였다. 철수는 법학 전공이 자신의 적성과 잘 맞는지 탐색해 보지 못했지만 위기가 없었네. 이미 선택했기에 법조인 외의 직업은 생각해 본 적이 없다. 이렇게 나왔어. 위기가 있었어? 없어? 없어. 그런데 얘는 어떻게? 전념하잖아. 이걸 뭐라고 했어? 유실이라고 했었죠. 그죠? 자, 이런 문제 잘 봅니다. 그래서 75번의 정답은 1번이 되겠죠. 1번. 76번 문제 보도록 합니다. 자, 청소년기 13세에서 19, 이거 나올 때 있죠. 어쩔 때는 뭐 19세에서 21세도 나오고 뭐 이렇게 나올 때도 있어. 어떤 기출문제. 그거 너무 연연하면 안 된다고 했어요. 알았죠? 자, 그 다음에, 자, 발달 특성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나옵니다. 14회. 극단적인 정서 변화를 경험하게 된다. 맞지요? 맞고요. 자, 그 다음에 성적 성숙과 자아정체감이 형성되는 시기이다. 그렇죠? 자아정체감이 확립이 중요한 과제라고 얘기했었습니다. 피아제의 형식적 조작기 맞고요. 힘과 기술이 향상되지만 신체적 성장 속도는 둔화된다. 아이고, 신체적 성장 속도가 둔화되는 게 아니라 제2차 성장 급등기라고 이야기했었죠. 그러면은 여러분들 76번의 정답은 몇 번? 4번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5번 봅니다. 이상적 자아와 현실적 자아의 괴리로 인해 갈등과 고민이 많은 시기다라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76번의 정답은 4번이 되겠죠. 자, 77번 보도록 합니다. 문제가 어떻습니까? 풀만하죠? 그죠? 네. 77번 청소년기 인지 발달의 일반적 특성으로 옳지 않은 겁니다. 16회 문제고요. 자기 개념의 발달이 시작되고 자기 개념의 발달이 시작은 언제라고 했어? 아동기라고 했잖아. 그렇죠? 자, 그러면 정답 나왔네요. 1번 시작. 자, 아동기고요. 이거는 아동기. 자, 2번 봅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2, 3, 4, 5번 어떤 형태로 나오는지. 구체적인 사물에 한정되지 않고 추상적 개념. 맞죠? 네, 추상적 개념 청소년기. 가설을 세울 수 있고 인과관계를 추론할 수 있는 연역적 사업. 맞고요. 그렇죠? 예. 그 다음에 피아제 이론에 따르면 형식적 조작기. 맞죠? 자, 그리고 자아중심적 사고로 상상적 청중 현상과 개인적 오해 현상을 보인다. 맞습니다. 자, 그래서 77번의 정답은 몇 번? 1번이 되겠죠. 자, 78번 문제 보도록 합니다. 청소년기 발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겁니다. 1번, 구체적 조작기에 해당된다. 그냥 문제 나왔네. 구체적 조작기가 아니라 무슨 조작기? 형식적 조작기라고 했잖아. 그렇죠? 자, 옆에다가 적어줄게요. 자, 형식적 조작기. 그래서 78번의 정답 옳지 않은 것은 1번 나왔네. 근데 이 문제 한번 봅니다. 자, 부모의 권위에 도전하며 잦은 갈등을 겪는 시기고요. 그래서 자식이 아니라 왼수가 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3번 동년배 집단에 참여하여 다양한 경험을 하기도 하고요. 심리적 이육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집을 떠나고 독립하고 싶지만 그렇지 못하는 양가 감정을 겪기도 한다고 했었고 애착 대상이 부모에서 친구로 이동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78번의 정답은 1번이 되겠죠. 자, 79번을 보도록 합니다. 청소년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입니다. 21의 문제입니다. 최근 문제네요. 자, 친밀감 형성이 주요 발달 과업이다. 여러분들, 친밀감 형성하면 언제야? 신자, 주군자, 친생자지. 친밀감. 그렇죠? 친밀감이면서 언제야? 성인 초기, 청년기 때 일이죠. 그렇죠? 이거는
친밀감 형성은 언제야? 성인 초기. 내지는 뭐 청년기라고도 하죠. 자, 옳지 않은 거 정답 1번 나왔네요. 그렇죠? 예. 여러분들 잘 기억해둬야 돼. 청소년기는 뭐야? 자아정체 감대 역할 혼란이야. 저기 잘 기억해둬야 돼. 암기하고. 자, 2번 봅니다. 신체적 발달이 활발하여 제2의 성장 급등기라고 불린다. 맞고요. 3번 특징적 발달 중 하나로 성적 성숙이 있다. 맞고요. 정서의 변화가 심하며 극단적 정서를 경험하기도 한다. 맞고요. 추상적 이론과 관념적 사상에 빠져 때론 부정적 정서를 경험한다. 맞습니다. 자, 여기까지 79번 문제까지 풀어봤습니다. 문제가 풀어보니까 여러분들 앞에 공부했던 부분이 제대로 된 친구들 같은 경우, 우리 후배님들 같은 경우는 아주 수월하게 쑥쑥 나갈 수 있는 영역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이제 고득점을 만드는데 아주 그냥 텃밭이 되는 그러한 영역이기도 하니까 여러분들 마무리 잘 하시고, 자, 다시 한번 복습 한번 쭉 해보시고, 이렇게 넘어가 보도록 합니다. 자,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제 마지막 항상 뭐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파이팅 한번 넘어가야죠. 자, 오른손 높이 들고, 자, 파이팅 한번 합니다. 파이팅!